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제가 최근에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인데요. 바로 러브 몬스터입니다. 제가 전에 재미있게 읽었다고 했던 타오르는 마음 기억하시나요? 타오르는 마음의 작가 이두훈 작가님의 신간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지 기대가 많이 되었고요. 다 읽고 난 지금은 정말 완전 만족 역시나였습니다. 자, 소설의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소설은 갑작스러운 정전사고와 함께 시작됩니다. 수작을 부리기엔 너무 이른 시간 오전 10시 20분, 구청이 주최한 공개 맞선 프로젝트에 30쌍이 넘는 미혼 남녀가 모여 있었고 그곳으로 하얀 트럭이 질주합니다. 30번이나 지원했지만 탈락해 불만을 품은 한 남자가 차로 행사장에 돌진했고 많은 사람들을 치고 끝내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 일대의 가구와 상가가 정전이 되고 맙니다. 그때 수영장에서는 한창 다이빙 수업 중이었는데요. 다이빙대에서 준비 중이던 허인회라는 여성이 갑작스러운 정전에 놀라 물속으로 추락합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 물을 먹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는 인회를 수영 강사 조우경이 물 밖으로 꺼내줍니다. 수트를 입은 듬직한 남성의 품에 안겨 물 밖으로 나온 인회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 불쑥 한마디가 튀어나갑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자, 자기를 구해준 수영 강사에게 첫 한마디가 바람을 피운다. 강렬한 도입부죠. 등장인물을 먼저 소개하자면 허인회는 남편인 오진홍이 그의 첫사랑이었던 여인과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고도 10년간이나 참고 사는 비참한 삶을 사는 중년 여성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랑을 갈구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사관학교를 다니다가 제적을 당하고 기숙사를 떠나 집으로 오게 된 엄지민. 엄마와 단둘이 살던 지민은 집에 쌓여있는 우편물과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우유들을 보면서 엄마가 상당한 시간 집에 부재 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민은 얼마 전 엄마로부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요양 중이니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라. 하며 마침표까지 찍는 건 평소 엄마의 말투가 아니었는데요. 우편물을 살펴보며 엄마가 혈액암 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민은 사라진 엄마를 찾기 위해 그녀가 다니던 문화센터 수영장에 찾아갑니다. 경찰에 물론 실종 신고도 했지만 성인의 실종 사건은 단순 가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지민은 그냥 직접 엄마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10년에 걸친 불륜 상대인 오진홍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그는 엄마와 연락을 끊었다며 모른다고 합니다. 오진홍이 이제 가정이 있는 허인회의 남자이죠. 10년이나 엄마와 바람을 피워놓고 병에 걸리자 모른 채 하는 남자. 지민이 느끼는 엄마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보다는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한, 그러면서 다 널 위해서라는 말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암에 걸린 엄마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민은 평소 엄마가 다녔던 수영장 주변을 계속 살펴보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은 수영 강사 조우경, 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학창시절에는 고도비만으로 외톨이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가서는 40kg 이상 감량을 하고 꾸준한 자기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변화된 외모와 함께 이성관계도 시작되면서 여러 여자들을 만나봤지만 그에게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던 그는 칸쿤에 가서 다이빙 강사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칸쿤이죠. 다이빙을 하러 오는 많은 신혼부부들을 접하는 조우경은 그들 사이에서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유혹하며 그 여자들은 신혼여행이기 때문에 다 돌아갈 거잖아요. 그 짧게 머무는 기간 동안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 윤지혜라는 여자에게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였는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윤지혜라는 여자가 조우경에게 너무 깊게 빠져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에 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이곳에 오겠다며 매달리는데요. 조우경은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를 타일러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마지막 날 다 같이 마지막 다이빙을 하던 중 산소가 거의 바닥나서 이제 수면으로 상승해야 될 시간인데 여러 번 호흡을 맞춰봤기에 신랑은 이미 수면을 향해 먼저 올라갔고 조우경은 이제 여자를 바라보는데 여자가 갑자기 호흡기를 입에서 떼면서 고개를 저으며 안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우경은 당황하며 호흡기를 입에 물으려며 물속에서 웅웅 거렸지만 여자는 되레 반대편으로 수영해서 갑니다. 우경은 그런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뛰는 걸 느끼는데요. 이상한 고향감, 나 때문에 죽겠다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이 여성을 보며 그는 큰 두근거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숨이 차서 이제 헤엄치다가 뒤에 있는 호흡기를 찾아서 입에 물려고 하는데
조우경이 다가가 그녀의 호흡기를 발로 찹니다. 그러고 그녀의 손을 잡아 조류 쪽으로 이끌고 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혼자만 물 밖으로 나온 우경은 처음에는 어떤 포만감을 느끼면서 아, 이런 게 바로 사랑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날 위해 죽겠다니. 잘못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이 사건은 실종 사건이 되었다가 한 달 뒤에나 조류에 휩쓸려서 먼 곳까지 갔던 시신이 발견돼서 사고사로 종결이 되었고, 그 후 우경은 칸쿤 생활을 종료하고 현재 문화센터 수영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서도 역시 내성적이면서도 억압된 면이 있는 여자들을 잘 캐치해서 더 자상하게 다가가면서 그들이 자신을 우상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열망을 충족시키며 지냅니다. 그 중에 이번에 허인회라는 여자가 걸려들었어요. 지민은 이제 수영장에 도착해서 회원들에게 자신의 엄마의 사진을 보여주며 엄마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그 고인물, 중년 여성들 무리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습니다. 경계 어린 시선을 주는 중년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분명 엄마는 이 수영장에 오래 다녔다고는 하는데 다들 모른다고 하니까. 그 사이 명절이 다가왔고요. 떡값을 걷어서 강사에게 전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하네요. 떡값을 강사에게 주자는 회원들의 문자가 회원들 사이에서 돌았어요. 근데 지민은 가볍게 문자를 무시했는데 그날 밤 지민에게 떡값을 보내라고 문자를 보낸 장본인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여자를 한 번에 알아본 지민. 눈에 불을 켜고 떡값을 거두려는 여자는 허인회였어요. 자, 허인회는 엄마와 바람을 피우는 남자의 와이프, 게다가 지민이 중학생 시절에 인회가 지민을 납치해서 산에까지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납치 사건은 둘만의 작은 소동으로 끝났습니다. 인회가 지민을 납치해서 산까지 데려갔는데 산에서 갑자기 열이 펄펄 나는 지민을 인회가 끌어안고 응급실로 달려가면서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건은 없었던 일이 되었고요. 그 후로는 둘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찾아와 떡값을 내놓으라는 인혜에게 자기 모르냐며 자기 엄마가 사라졌다고, 우리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묻지만 인혜는 대답조차 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다시 수영장에 간 지민에게 한 여자가 다가와 지민의 엄마 연보라가 우경과 함께 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민은 우경에게도 자신의 엄마의 사진을 보여주며 봤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경은 회원들이 수영복과 수영모, 물안경을 착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복을 입은 모습은 잘 알아볼 수 없었다.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신의 엄마를 모른다고 했던 우경을 수상하게 여기면서 그를 염탐하기 시작하는 지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오름교회라고 쓰인 승합차를 조우경이 운전해서 오는 것을 발견했고, 그 승합차에서는 그 고인물 중년 아주머니 무리들이 우르르 내려서 야간 수영을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오름교회는 과거 휴거 사건으로 유명했던 교회인데요. 일단 휴거 사건이 뭔지 저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휴거는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이비 교주였던 이장님의 책에 10월 28일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사라질 것이고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나 50억 명이 사라진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걸 실제로 믿었던 교회, 광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죠. 실제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건 1년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접하셨죠?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이런 거 보면서도 정말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휴거를 믿고 그 10월 28일에 모든 걸 내걸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그걸 보면 무신론자인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소설에는 휴거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 오름교회와 그들의 목사 지광림이 등장합니다.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교회는 해체되지 않았고, 딱히 돌아갈 곳이 없던 약 40명의 여자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무보수로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수영장에서 일해오며 수영도 했던 것인데요. 오름교회 목사는 지광림인데 처음에는 다단계 알칼리 이온 정수기 사업 같은 거를 하면서 자신의 신도들의 노동을 착취하면서 재력을 모았고, 지금은 이 수영장 복지시설 위탁관리까지 맡아서 자기 배를 부풀리고 있었어요. 이 사이에는 비리 공무원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시 공무원이자 체육센터 운영감독인 허인회의 남편 오진홍이라는 남자예요. 지민은 그들이 공동생활한 곳에 직접 찾아가서 엄마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여자들은 찾아온 지민에게 너네 엄마는 여기 없다. 찾을 때면 찾아봐라. 하지만 갑자기 너네 엄마는 미친 사람이었고 자기들이 키우는 고양이를 훔쳐가기까지 했다고, 그 여자는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엄마를 찾지 못한 지민은 그날 엄마로부터 살려달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인해의 시점이 나오는데요.
우경을 위해 떡값을 거둘 때 막 전화하고 회원 명단을 다 해서 안 낸 사람들을 찾아가 거의 반협박을 하면서 엄청 많은 돈을 모았어요. 거의 경차 한 대를 살 만큼의 떡값을 모았는데요. 이내는 우경에게 이 봉투를 내밀었을 때 밀려올 그 해일과 같은 순간을 기대했는데 우경은 대수롭지 않게 받았고요. 심지어 이내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이내는 그날 밤 많이 아팠어요. 자신이 왜 그렇게 아픈지도 모르면서 아팠습니다. 조우경에게 떡값을 주었으므로 그동안의 갈급함이 해소됐어야 했는데 그게 턱없이 모자랐던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서 엉엉 우는 이내인데요. 이내는 사랑을 전혀 몰랐어요. 받아본 적도 해본 적도 없는 거죠. 몰랐기에 처음 느끼는 감정은 괴물 같은 모습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내는 전에 웨딩 헬퍼 일을 하다가 잘렸는데요. 수많은 결혼식을 보면서 신랑 신부의 사랑이 진실인지 의구심을 가져왔고 그러던 중 어느 결혼식 날 신랑이 웨딩 플래너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 신부에게 몰래 귀뜸을 해주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부가 웨딩 업체에 헬퍼를 컴플레인했고 고마워할 줄 알았던 신부의 반응에 되레 놀란 허인에는 그렇게 회사에서 잘리게 되며 지금은 집에 있게 됐는데요. 게다가 남편의 모습을 보고도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첫사랑이던 여자 연보라와 10년간이나 외도를 했는데도 눈 감아왔던 거는 그들이 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뭐 나는 사랑하지 않지만 연보라와는 사랑을 하는가 보다 하면서 그냥 냅뒀던 건데 여자가 암에 걸렸다고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뭔지 모를 감정에 휩싸여 폭주하면서 남편을 거세게 몰아붙이며 욕을 합니다. 그때 마침 초인종이 울리고 지민이 이내와 진홍의 집에 찾아옵니다. 지민은 진홍에게 엄마를 살릴 자료가 아저씨에게 있다고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걸 내놓으라고 나는 그걸 가져가야겠다고 하면서 왔지만 진홍은 그런 자료가 없다 모른 채 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진홍이 지민을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결박하기 위해 노끈을 가지고 오라고 이내에게 말하는데요. 그때 이제 공구함을 뒤지던 이내가 망치를 들어서 진홍을 내려칩니다. 내려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계속해서 내려쳐 진홍이 죽음에 이르는데요. 그렇게 이내와 지민 둘만 남은 집안. 이내는 지민에게 자료가 담긴 USB를 보여주면서 이게 네가 찾는 자료냐 했고 지민은 살인사건을 일으킨 이내가 걱정이 되어서 일단 술을 마시자. 술을 마시고 당신은 다음날 자수를 해라. 남편의 폭력에 의해 일어난 정당방위이자 우발적 살인이다. 요거를 주장하자. 이렇게 하면서 둘이 술을 마시는데요. 그러다가 지민의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내가 지민의 술에 약을 탄 거예요. 수면제. 그렇게 지민이 잠이 들었다가 9시간 뒤에 깨어났는데 눈을 뜬 지민은 뒤늦게 엄마의 문자를 확인합니다. 다시 자료가 없어도 된다는 또 엄마답지 않게 마침표를 찍은 문자를 받게 되는 지민인데요. 그러고 이제 이내를 살펴보는데 이내는 혼자서 막 무언가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죽였고 마지막으로 우경을 보러 가야겠다며 그에게 편지를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지민은 USB를 달라고 하는데 그때 이내가 그걸 그냥 삼켜버립니다. 왜 삼켰을까? 삼켜버리고요. 그리고 자기는 일단 조우경을 보러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민이 얘기합니다. 내가 자료를 가지고 가려 하는 것도 수영장이니까 같이 가자. 이내도 수영장으로 우경을 보러 가고 이내 뱃속에 있는 USB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날 밤 수영장으로 야간 수영을 하러 온 여자들, 신도들, 그리고 조우경과 목사 지광림. 야간 수영이라는 게 그들만의 의식 같은 거였어요. 침례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소금물을 탄 수영장의 물에서 죄를 씻어내며 수영하는 게 꼭 만병통치약과 같은 그들만의 침례 의식이었는데요. 목사가 참여하는 이 의식. 그들의 의식을 알게 된 연보라가 자신의 암이 치료될 거란 기대감으로 그들의 침례 의식에 무작정 참여하려고 했다가 막 회방도 놓고 그러니까 조금 미친 짓을 했겠죠. 그러나 그날따라 수영장의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자들은 승합차에서 내릴 때 반짝이는 무언가를 품에 하나씩 숨기고 들어갔어요. 지민은 이제 그곳에서 드디어 엄마 연보라를 만납니다. 연보라는 그들의 침례 의식에 끼어들기 위해 숨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내는 감금되어 있던 우경을 찾아내는데요. 우경이 목사 자리, 그 오름교회라는 그 큰 지위를 놓고 자신에게 2인자 자리를 달라고 자료를 가지고 협박을 하려다가 목사의 보디가드에 의해 감금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내가 우경을 찾아내서 그를 풀어주고 이제 드디어 등장인물 모두가 수영장에 모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목사와 조우경, 조우경의 사랑을 구걸하는 이내, 침례의식으로 몸 안에 수분을 교체해 암이 치료될 거란 광기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연보라와 그런 엄마를 구하기 위해 온 지민, 그리고 수영장 안에 여자 중년 신도들. 네.
그리고 지민은 많은 폭죽들과 수영장을 둘러싼 전등을 보고 눈치채는데요. 여자들이 소금물을 탄 수영장을 이용해 집단 자살을 하려는 걸 의심하게 됩니다. 목사에게 노동을 착취당하며 시들고 나이 들어가던 여자들끼리의 마지막 선택. 여자들은 이제 솔직히 아무것도 믿지 않았거든요. 그때 우경은 목사와 실갱이를 합니다. 후계자가 본인이라는 거를 공공하게 말하라고 하지만 목사가 거부를 하다가 우경이 목사를 힘으로 목 졸라 죽이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우경은 여자들에게 내가 바로 목사의 후계자이고 앞으로도 당신들이 자기를 위해 일을 한다면 나는 월급도 주며 당신들이 원하는 휴거 그런 거 내가 이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자들은 그렇다면 당신도 침례를 같이 받자며 우경을 풀장 안으로 수영장 안으로 유인합니다. 그렇게 수영장 안으로 들어온 우경을 둘러싼 여자들은 품 안에서 각자 준비해온 전도체를 꺼냅니다. 그 전도체 중에는 칼이 꽤 많았는데요.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가 우경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곧 모두가 달려들어 수영장엔 피가 번져갑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여자들의 리더인 고미선은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곧 수영장에 연결해둔 배터리는 작동될 것이고 우리는 수영장에 둥둥 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절대 휴가되지 않는다. 우리는 가장 먼저 멸망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 역시 그렇다. 잘 있어라. 배터리가 작동되며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던 그때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잠시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수영장 안은 염소와 락스 혼합물이 섞인 기체가 환풍기를 통해 가득 들어오고 있었고 유독가스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눈이 따갑고 호흡이 잘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폭죽까지 쾅쾅쾅 터지면서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때 천장에 불이 붙으면서 불에 탄 천장의 패널들이 수영장으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혼돈의 수영장. 지민은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삼각등과 배터리의 선등을 분리했고 천장은 모두 불에 다 뻥 뚫렸고 유독가스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연보라가 여자들에게 소리칩니다. 감질나지 않아? 이런 가짜 소금물 말고 진짜 바다에 가고 싶지 않냐고. 여자들은 비척비척 수영장에서 나와 승합차에 오릅니다. 지민과 인회 그리고 보라도 함께. 자, 요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열린 결말로 소설이 끝났는데요. 제가 책을 한번 펼치고 나서 결말까지 밥도 밀어가면서 진짜 쉬지 않고 쉴 틈 없이 쫙 단숨에 읽었어요. 중간중간 숨이 막히고 소름이 돋았고요. 이번 소설 역시 정말 실망시키지 않는 구성이고 계속 반전에 반전이 있어서 과연 끝이 무엇일까 싶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뭐 돌아갈 곳도 없고 그들만의 공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것도 다 무의미하다.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여자들이 죽음을 선택하려다가 마지막으로 다 같이 바다를 보러 달려가지만 이미 이 사건이 큰 이슈가 되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사이비 교주가 죽었고 비리로 엮인 공무원이 죽었고 수영 강사가 죽었습니다. 수영장이 불탔고요. 나중에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을 여자들이 있었고 그 여자들의 은둔 생활이 화제를 몰 것이고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시사 다큐 프로그램이 크게 다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 제목이 왜 러브몬스터인지 딱 알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사랑에 목말라서 사랑에 갈구하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괴물과 사랑에 결핍된 사람들. 완전 흥미진진하게 읽었어요. 이도훈 작가님의 소설 타오르는 마음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 다음에 둘 다 읽으시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손에 땀을 쥐으면서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